어, 다현이 뭐 하고 있어? 책. 책 읽고 있어? 응, 책 기다리고 있어. 아직 온라인 시작 안 했구나. 알겠어. 오케이. Fine. 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캐나다 헬렌의 한량TV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가 뭐냐면 캐나다 학교, 국립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캐나다 국립학교에 대한 모든 것 채널 고정! 자, 저희가 지금 그레이드 그러니까는 8학년이 올라가요. 여기 학교에 이제 그런 기간은 한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3월에 보통 입학을 하잖아요. 여기는 9월에 입학을 합니다. 저희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기 1학기를 마치고 왔거든요. 왔는데 이제 9월 달이 되니까 바로 5학년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2학기를 안 한 셈이죠. 그래서 한국보다 한 반 학기가 빨리 돌아간다는 거 그렇게 되고요.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학교에 입학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입학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입학 신청은 제가 처음에 토론토 갔을 때만 해도 교육청에 가서 입학 신청을 했어요. 토론토 스쿨보드라고 해서 TDSB라는 곳에 이제 가서 하는데 이게 또 토론토도 워낙 크니까 광역 토론토는 요 교육청 뭐 다른 교육청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카톨릭은 또 카톨릭 교육청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토론토다 보니까 토론토 교육청에서 이제 입학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입학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어요. 첫 번째로 애가 이뮤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떤 예방 접종을 맞았는지 이제 기록들을 떼온 거예요. 보건소에 가면은 영문으로 떼달라고 하면은 서비스가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뮤나이제이션이라는 기록 서류하고 두 번째로 기본 증명서 애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몇 년생인지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다 영문으로 공증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기본 증명서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애가 몇 학년까지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 학교에서 주는 성적표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생활기록부 같은 거를 영어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공증을 받아왔어요. 이제 그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희 비자라든가 여권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서 이제 보여주면은 그쪽에서 교육청에서 렌트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해요. 왜냐면 저희 집의 위치에 따라서 학교에 이제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렌트 계약서를 보여주니까 어느 학교로 이렇게 배정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 배정을 해주니까 8월 30일쯤에 학교에 전화를 하고 미리 예약을 잡아서 교장 선생님 면담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면담을 받고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을 하면 이제 학교에다가도 이제 모든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 뭐 여권이라든가 비자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그 뭐 이뮤나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제출을 해서 학교가 다 복사를 한 다음에 보관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입학을 하게 된 절차고요. 학교 등교 시간하고 학교 시간 및 학교 등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학교의 등교 시간은 8시 50분까지 등교고요. 이제 마치는 시간은 3시 15분에서 20분 정도에 맞춰요. 마치고 토론토에서는 학교가 되게 주소지별로 되게 근접 거리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등교를 할 때 거의 걸어서 등교를 하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제 차로 등교를 시켜주는 편이고요. 정말 애매하게 먼 곳에 있다는 학생한테는 이제 정말 극소수의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은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이제 등하교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는 집이 걸어서 한 15분 학교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날씨 좋은 날 9월에서 한 11월까지 날씨가 괜찮거든요. 걷기에는 그렇게 걸어서 다녔고요. 아니면은 제가 차로 아침에 바래다 주던가 픽업을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학교까지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나이 제한이 있어요. 만 12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 부모님이 픽업을 하러 와야 되고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데려다 주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애를 이렇게 보내줘요.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커리큘럼 제일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커리큘럼은 제가 저희의 이제 시간표를 좀 이렇게 좀 적어왔어요. 그래서 1교시에는 짐 시간이래요. 체육 시간인데 이제 체육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체육관을 가서 1교시에 한 50분간 수업을 받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영어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영어인데 이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국어 랭귀지 시간이죠. 이제 랭귀지 시간이 있고요. 이제 3교시가 진행되기 10분 전에 한 3교시가 진행되기 전에 1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고요.
3교시는 뮤직 시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음악 이론과 음악 실기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딸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바이올린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바이올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데 여기 학교에서는 이제 바이올린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빌려서 이제 바이올린에 대해서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빌리려고 하면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하니까 다른 외부의 음악사나 악기사에서 렌트를 하라고 권하세요. 그러면은 그걸 렌트를 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가져갈 수 있도록 아이한테 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 시간에만 다져져서 여기서는 음악회도 열고요, 뮤직 페스티벌도 열고, 그걸로 이제 펀딩도 마련하고 그런 걸 봤어요. 제가 놀라웠던 점 뭐냐면, 저희는 모든 사교육이 좀 필요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걸 학교에서만 해도 어느 정도 연주가 가능하고 음악회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보면서 여기는 그래도 사교육이 그나마 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교시에는 이제 수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런치 시간이 50분 주어진대요. 런치 시간에는 카페테리아에서 애들이 자기가 직접 싸운 도시락을 들고 이제 가서 이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먹는데 이게 보통은 중학생이면, 예를 들면은 토론토 같은 경우는 6학년, 7학년, 8학년까지가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학년별로 이렇게 시간을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카페테리아 가서 이제 점심 먹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 말로는 카페테리아에 간단한 이런 쿠키라든가 아니면은 컵케이크 아니면 스파게티 이런 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을 준비해오지 못하면 거기 가서 애들이 사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런치 시간이 끝나면 사이언스 시간인데요. 사이언스 시간에는 제가 학부모 이제 간담회나 이런 때 제가 구경을 가본 적이 있는데 랩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각종 뭐 사이언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실험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7교시에는 이 나라에서 이제 필수로 하고 있는 프렌치 시간이거든요.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면 3시 15분 정도에 마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성적표는 1년에 3번 정도가 나와요. 제가 봤더니 11월에 한 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월쯤에 한 번 나오고, 그다음 방학 직전인 6월쯤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성적표가 나올 쯤에 되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부모님한테 통보가 와요. 그 성적표가 나올 시점이고, 이제 그동안 아이들이 학습 발달이 어땠는지,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제 면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서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 애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적표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제가 살짝 이렇게 저번에 받은 거를 가져왔는데,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장에는 애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러닝 스킬이나 워킹 헤빗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얼마나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지, 오르거나이제이션이 있는지, 뭐 인디펜던트 워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서 이 학생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서술형식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장면에 뭐가 있냐면 이 과목별로 선생님이 채점을 했어요. A냐 B냐 뭐 C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틱 마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서술형 형식으로 카일리는 수학에서 언더스탠딩이 뛰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술형 형식으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표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온타리오 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파업이 좀 빈번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파업의 이유가 이제 뭐 연봉 협상이라든가 아니면은 퍼블릭 킨더가든인 경우에는 애들의 이제 학급 인원수가 얼마나 될 건지 이제 교육청하고 이제 선생님들 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올해 한 3월 달쯤에도 이제 한 2주 정도는 파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코비드 때문에 셧다운 되기 전에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뭐 일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학교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내니를 써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아이 돌볼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타리오 주에서는 파업한 기간 동안 며칠 했냐, 얼마를 며칠 했냐에 따라서 곱하기 얼마를 해서 이제 돈을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파업을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하는 대신 이제 부모들이 학생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지불된다는 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